제가 어느 대학생, 이제 대학생이 될 애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이과예요. 어느 학과를 갈까요? 이걸 물어봤어요. 뭐 1번, 2번, 뭐 3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요즘 좋은 거 다 나오죠. 뭐 반도체, 뭐 배터리, 뭐 바이오, 뭐 쭉 나오길래 이런 좋은 이과니까 어디를 갈까요를 물어봤어요. 저는 대답을 하나 해줬습니다. 뭘까요? 물론 뭐 너무 김칫국을 먹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2020년도 무려 노벨 화학상에 빛나는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여성 과학자 2명이 받았는데 유전자 가위란 걸로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뜬금없죠. 크리스퍼 캐스9 가위라 그러는데 우리 유전자에 있는 거를 이렇게 살짝 잘라서 뭐 이렇게 붙일 수 있거나 살짝 잘라서 뭐를 넣는 가위를 이 두 분이 개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가위가 사실은 뭔가 좀 궁금해서 봤는데 DNA의 원하는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가위가 2020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뭐 잘라내는 게 그렇게 어렵나 생각되지만 DNA라는 게 정말 작으니까 어떻게 이걸 잘랐냐? 구조가 굉장히 좀 웃깁니다. 좀 재밌는데 박테리아, 세균이 있잖아요. 우리는 세균하고 싸우지만 세균은 세균대로 바이러스하고 싸운다고 합니다. 세균은 이만하잖아요. 바이러스는 요만하고 세균 입장에서는 바이러스가 자기들을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세균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세균은 바이러스를 싫어해. 그래서 바이러스 공격을 받으면 바이러스를 날리기 위해서 어떡하냐?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 정보 일부를 어디에다가 저장을 한답니다. 딱 저놈의 인상착의를 저장을 했다가 저놈이 다시 들어오면은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 바이러스 DNA를 잘라버린다. 죽여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 인상착의를 딱 가지고 있다가 그게 뭐 크리스퍼라고 하는데 딱 가지고 있다가 그놈이 다시 들어오면은 가위 딱 준비하고 있다가 걸렸다 이 자식아 하고 바이러스 DNA를 낼놈 자르는 게 이게 세균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메커니즘이라는데 자 요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오 인상착의를 기억했다가 낼놈 DNA를 잘라서 바이러스를 죽여버린다고? 야 그러면은 우리가 인상착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얘네가 고기를 넣으면은 낼놈 잘라주는 거 아니야. 이게 믿거나 말거나 크리스퍼9의 가위의 원리랍니다. 한마디로 세균이 바이러스 냉콤 자르던 거를 기억을 시킨 다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냉콤 자르게 만드는 건데 근데 전 이걸 처음 보면서 워낙에 과학이 문외한이니까 세균도 바이러스하고 싸우나? 뭐 이런 무식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아시면은 과학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죠. 이게 그 외계인 아니고요. 에일리언 아니고요. 이게 위에 있는 박테리오파지라는 거예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는 이름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세균 킬러입니다. 이게 정말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얘가 잠깐 보여드리면 어떤 애인지 요거 하나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어요. Scientist Felix Darrell identified bacteriophages. 요런 애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요게 세균입니다. 조그만 세균. Are the most fearsome killing machines. 세균에 붙어서 Fortunately, they leave us humans alone and target exclusively bacteria. 저 쭈꾸미 같은 게 with leg-like fibers, which trigger their shaft to run a needle into the 저거를 bacteria. 드릴로 뚫어서 This punctures 여기서 자기 DNA, 자기 유전자를 저 세균 안으로 쏙 밀어넣는 게 이제 쟤네들이 세균을 숙주로 삼는 거죠. 세균을 숙주로 삼으면서 저 바이러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번식을 하는 거지. 바이러스 입장에서 번식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자신의 DNA 코드를 이제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세균에 쭉 주입해서 그 안에서 자기를 자체 복사하고 세균님은 돌아가시는 이제 그런 일인데 이게 웃긴 게 저도 조금 더 알아보니까 저 박테리오파지라는 놈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체를 합친 거보다 요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기체 더 많다. 이게 사실인가? 숫자가 뭐 미쳤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뭐 균이건 뭐건 세균이건 다 합친 거보다 저 파지님의 숫자가 더 많고 지금 당장 뭐 손 내장 뭐 눈꺼풀에 뭐 수백억 개가 있겠죠. 있다고 하니까 또 더 웃긴 거는 쟤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저 박테리아하고 저 박테리오파지 세균 킬러라는 놈이 바다에 있는 박테리아의 40% 이상이 매일 저 박테리오파지에 의해서 죽는다. 실화입니까? 전체 40%가 죽었다가 그 다음날 40%가 다시 분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매일 죽어. 절반은 매일 살아. 서로 거의 대전을 하는데 50% 죽었다가 50% 살아났다가 이거를 전체 바다에서 현재도 저렇게 무식하게 반복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균도 살고 싶으니까 저 바이러스라는 애가 오면은 그 DNA를 싹 기억하고 있다가 안에만 들어오면 낼놈 이제 자르는 뭐 이런 걸 한다는 건데 저걸 이용해서 가위를 만들었다는 건데 자 그저게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잠깐 그 광고를 살짝 드리면 자 뒷광고 아니고요 그냥 받은 건 없고요 이슈픽 쌤과 함께라는 아주 훌륭한 프로가 있어요. 수요일 저녁 7시 40분으로 시간을 옮겼는데 여기 나온 과학자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면 수명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이제 가서 한 2주 뒤에 나올 텐데 가서 보시면 되고 인간의 수명은 프로그래밍 돼 있나?
예를 들면은 그 선생님 얘기하는 건 요 뒤에 텔로미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명이 프로그래밍 돼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나중에 가서 보시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종을 뛰어넘는 수명을 가진 개체는 없었거든요. 장수하는 고양이 있는데 사람만큼 사는 고양이는 없잖아. 우리가 100세까진 살아도 이게 종을 뛰어넘는 300세, 한 400세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한마디로 종을 뛰어넘는 수명을 갖춘 개체는 없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DNA 안에 우리 수명이 코드가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면은 그것만큼밖에 못 산다는 건데 과연 이 DNA 코드라는 거를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인간은 종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 10분 동안 얘기를 드릴 텐데 생긴 거는 다 아시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이런 나선 구조 이걸로 또 노벨 학상 받았잖아요. 여기 붙어있는 이게 지금 다 우리의 뭐 유전 정보인 거죠. 유전 정보가 쫙 붙어있는데 위치는 뭐 고등학교 때를 잠깐 돌아와 보시면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안에 염색체라는 게 있고 염색체를 둘러싸고 있는 여기를 쫙 피면 이런 DNA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다 배웠으니까 다 아는데 재미있는 거는 요 DNA 코드라는 저 이상한 이중 나선 구조 같은 걸 펼치면 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엔 연결이 돼 있는데 사용을 할 때는 가운데 효소가 줄을 쫙 반으로 쪼갠답니다. 반으로 쪼개서 요런 거가 나뉘는데 요 안에 있는 게 코드예요. 요즘 용어로 치면 빨파, 빨도, 파파파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코드입니다. 여기에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명령어가 지금 쭉 있으면은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 명령어대로. 그럼 저 코드가 쫙 반으로 갈라지면서 저 코드를 전사라고 표현하는데 저 코드를 이렇게 복사해서 이 코드 ACAGTACAGTAC라는 이 명령어를 어떤 애가 여기에 싹 붙습니다. 싹 붙어서 여기다가 전사를 해요. 명령어를 그대로 전사해서 얘가 메신저 RNA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저게 반으로 갈라지면서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를 해요. 복사가 돼 있는 거죠. A, B, C, D, E, F, G 돼 있는 얘가 이거를 들고 핵 밖으로 이동합니다. 주문을 한 거예요. 우리 DNA가 쫙 열리면서 거기 있는 코드를 그대로 찐빵시켜서 복사를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날아가요. 날아가서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명령어가 써 있는 거죠. 지금 코드가 날아가는 거예요. 코드가 쑥 날아가서 이게 이렇게 날아가서 단백질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주문대로 만들어줄 공장이 이제 리보솜이란 데잖아요. 여기를 들어와요. 이게 메신저 RNA란 건데 이게 단백질에 지금 우리가 코드를 복사해서 그대로 지금 공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들으면서도 신기했는데 이게 리보솜이라는 아까 전에 말하는 그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복사했던 그대로 위에를 베껴 그렸던 메신저 RNA가 들어가면은 읽습니다. 여기서 코드를 읽어요. A, B, D, B, D, B 이걸 번역이라 그래요. 코드 번역을 해요. 코드가 왔잖아요. 전송돼서 날라왔어요. 지금 DNA라는 데서 코드가 전송돼서 리보솜으로 날라오니까 그래서 번역을 합니다. 실제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요. 어떻게 번역을 하냐? 이걸 우리가 압니다. 이 코드를 인간이 알아요. 이게 4개의 사용 가능 단어가 있는데 A, 뭐 G, U, C 뭐 이걸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사용해서 세자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U, G,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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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G, C, U, C, A 이런 식으로 3개짜리 단어가 된 코드가 쫙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 하나하나가 어떤 아미노산, 어떤 재료에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대로 만든다는 소리인데 이게 믿거나 말거나 인간이 안 돼요. 전 이걸 인간이 안다는 걸 깜짝 놀라요. 유전 암호 코드가 있는 겁니다. 저기에 UUU, UUC, UCA, UCG로 오면 세린을 만들라는 거구나. CCA, CCU로 오면 뭐 이런 걸 만들라는 거구나. 이게 트리플렛 코드라 그러는데 저런 코드로 이걸 인간이 알기 때문에 그럼 리보솜이라는 데 들어오면은 저 코드를 읽습니다. 쭉 읽는 거죠. 요 위에 있는 게 딱 되면 UUU네? 그럼 빨간색을 붙이고 CH네? 이런 파란색을 붙이고 뭐뭐뭐네? 이런 노란색을 붙이고 이래갖고 길다란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생산을 해요. 근데 이게 순서를 보면은 안에 코드가 있고 그거를 전송을 하고 그 코드를 해석을 하고 그 해석대로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염색체라 그러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저거를 길게 쓰면 이렇게 보이겠죠. 저 줄을 쫙 댄 거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줄에 뭐 이렇게 있는 거 색깔대로 있는 거 이거를 인간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길게. 그러면은 쟤네 아까 전에 DNA 있던 것들을 다 풀었으면 이 엄청나게 긴 거를 다 풀었으면 어떻게 코딩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일단 코드잖아요. 코드. 하나하나가 물론 뭐에 대응은 되겠지만 코드니까 이게 1988년 그 유명한 인간 게놈 프로젝트란 겁니다. 인간의 코드를 해석하겠다. 해석이 아니죠. 인간의 코드를 다 써놓는 거죠.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써놔요. 그래서 2003년에 이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혁명이 시작됐다. 인간의 코드가 다 나왔다. 이게 뭐 길이가 엄청나다 그러죠. 물론 엄청나겠지만 뭐 30억 개의 뭐를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엄청난 길이의 코드지만 이 코드가 나왔어요. 자, 이제 이걸 보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걸 보고 해석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코드에 이게 뭔지 알면은 내가 바꿔 쓸 수 있잖아.
이게 탈모다. UAG, UUU가 탈모다. 그럼 바꾸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AAA 풍성, GAO 왕풍성, 안 빠짐, 색소 변함없음 뭐 이런 걸로 여기 지금 다 있는 거잖아. 이렇게 써서 그렇지. if 뭐 A는 B보다 크면 이게 사실 다 써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다? 제가 쓴 겁니다. 아래 대충 이건 고양이야. 여기다가 뭐 GGG, CCC 바꿔. 그럼 이거는 강아지야. 이걸 뭐 바꾸면 이거는 지렁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말이 생명은 말 그대로 정보다. 생명은 저 숫자에 대한 일종의 코드다. 저 아까 코드만 어떻게 돼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은 뭐 쭉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쭉. 저거를 물론 해석은 다 못했지. 저거를 만약에 해석할 수 있으면 정말 대박이 되고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걸 해석하려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가서 붙어 있는 건데, 아까 전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건 고양이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이건 뭐고 이렇게 DNA가 있는데 중간에 요게 탈모면은 요거를 잘라서 이런 거를 넣고 싶다. 이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어떤 가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흔히 얘기해서 뭐 분자 생물학, 뭐 시스템 생물학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굳이 아실 필요 없는데, DNA를 만약에 우리가 코드처럼 정말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DNA 코드를 알 수 있다면, 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조금 더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우리 DNA가 오류가 납니다. 가끔 프로그램에 오류가 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내 코드가 오류가 떠요. 그 뭐 30억 개인지 몇 개인지 해서 오류가 떱니다. 하루에만 100만 개에 달하는 손상이 발생을 한대요. 우리 몸에는 어떤 이런저런 이유로 방사선도 있고 활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0만 개의 오류가 발생을 하면은 이게 얘도 수선을 해요. 디버깅을 해요. 버그를 찾아요. 계속. 우리나라에서 발견을 했다 그럽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은 DNA 손상 찾는 단백질이 있는데 DNA 그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뭐가 프로그램이 잘못된다를 디버깅해. 버그를 찾아다녀. 있답니다. 이렇게 조금만 내가 확대해보면 뭐가 있겠죠. 쭉 요 라인을 타고 가다가 A, B, C? 하고 돌아보는 거죠. 야, 너 C 아니고 거기 G인데? 이러면은 이제 이 C를 따기를 때리고 G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위에 단백질 같은 게 있으면은 폴짝 이렇게 뛰어넘는답니다. 폴짝. 이게 실화인가 싶은데 이게 현미경 같은 걸로 보면 있겠죠. 가다가 GA, CC 하다가 야, 문제가 뭐 장애물이 있으면 폴짝 뛰어넘고 손상 부위를 발견하면은 수선을 합니다. 이게 하루에 100만 개 이상이 수선을 한대요. 오류 치면은 오류 수정하는 거죠. 오류 수정을 쫙 하는데 얘도 오류 수정을 하다가 야, 이게 수선이 너무 많이 고장났어. 야, 적당히 틀려야지. 코드를 짰으면은 적당히 틀려야 되는데 좀 많이 틀리면 안 되겠다. 고치다가 에이 더럽다 하면은 우리를 뭐해요? 다시 하죠. 그 세포는 버려요. 죽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킬 스위치가 있다 그러죠. 킬 명령을 내려서 이거 버립니다. 그 프로그램이. 안 되겠다. 너 맛 같다 그러면 세포를 날려요. 못 고치겠다. 아니면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옛날처럼 막 활발하게 막 돌리면은 고장이 더 심할 것 같으면 속도를 늦춰. 이게 뭐예요? 이게 노화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포의 주기를 느리거나 정지시키거나 더 천천히 가라고 하거나 뭔가를 더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노화 활동으로 넘어가요. 아니면은 뭐 수선을 하거나. 근데 그게 문제가 죽어. 좋아. 천천히 가. 노아. 좋아. 근데 중간에 말을 안 듣는 애가 있어. 이게 말을 안 듣는 애가. 죽어 그랬는데 안 죽어요. 그 천천히 해 그랬는데 안 천천히 가. 이게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갑자기 말을 안 들어. 그러더니 이놈은 무한 분열을 합니다. 이게 암이죠. 암세포는 무한 분열을 해요. 세포는 분열하다가 끝나는데 암세포는 무한 분열을 해요. 이게 요즘 표현으로는 프로그램이 망가진 세포다. 프로그램이 망가져서 지 멋대로 날뛰는 건데, 근데 이게 과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로 봤을 때는, 나라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피해를 주는 세포가 맞는데, 그럼 암세포는 나라는 프로그램에서 떨어져 나온 독립적 개체냐? 이게 내가 아니냐? 지 맘대로 가거든요. 내가 아니냐? 아니면은 요즘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망가진 나라는 개체를 종 전체에서 봤을 땐 얘는 탈락시키는 게 나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프로그램 안에 프로그래밍 돼 있는 개체냐? 나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그 과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 그 다음부터는 말을 안 돼. 얘네 자체적인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무한분열하면서 나를 날려버리죠. 근데 이게 종 전체에서 보면 사실 그 망가진 나는 탈락되는 게 종 전체에서 보면 날 수도 있겠죠. 내가 뭐 이상한 자꾸 먹고 눕고 뭐 아프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 암이라는 것도 이 프로그래밍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웃긴 거는 그럼 이 암세포의 프로그래밍 코드는 뭐냐? 불멸입니다. 암세포는 불멸이라는 특성이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우리 세포는 나중에 쌤과 함께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텔로미어라 그러잖아요. 뭐 요 끝에 있는 게 뭐 수명을 나타낸다 그러는데 분열의 한계가 있어요. 분열의 한계가 코딩돼 있다 그래요. 이거는 종마다 다르죠. 고양이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못 삽니다.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200년, 300년 종을 넘는 게 사는 사람이 없죠. 왜냐? 그게 코딩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암세포는 코딩이 불멸이에요. 무한 분열이에요. 코딩 자체가.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냐면 암세포는 수명 프로그래밍을 거부한다 또는 수명 프로그램이 반대로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노화와 암은 수명과 암은 반대예요. 우리 일반적인 세포는 노화, 수명이 코딩이 되어 있는데 암은 왜 그런지 모르죠.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잘못된 개체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코딩이 되어 있어요. 무한 증식하면서 이거를 날려버리기 코딩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노화와 암은 수명과 암은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살면은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암에 걸리게 되어 있다. 반드시 암에 걸리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거죠. 100세, 200세, 300세를 못 가게 자체적으로 코딩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하는 어떤 허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인간 DNA 자체에. 왜 그런지 모르지. 왜 그런지는. 그게 프로그램이 잘못돼서 그렇게 돼 있는 건지 정말 누군가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건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오래 살게 되면 언젠가는 모두 암에 걸리게 되어 있다. 왜냐면은 세포 분열이 무한이 안 되기 때문에 DNA 손상이 결국 일어나고 암세포가 생길 확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저게 만약에 그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면은 이런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생기냐? 안젤리나 졸리 누나가 병에 안 걸렸는데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았어요. 난소 절제 수술도 한다 그랬죠. 이분이 왜 그런 걸 받았냐? 자기 DNA를 쭉 검사해 보니까 어떤 DNA를 복구하는 아까 복구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 중에 한 명이 돌연변이가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 DNA의 어느 지점은 얘네가 없어서 복구가 안 돼. 안 될 것 같대. 요즘 과학으로 안 될 것 같아. 만약 여기가 복구가 안 되면은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뭐 70%다, 뭐 10배다, 80%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럴 바에는 선제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정말 정말 대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과연 우리가 DNA 코딩을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게 이해할 수 있다면은 암세포의 코딩이라든지 우리 몸의 어떤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짤 수 있을까?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미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만. 이 DNA 회로 설계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가장 간단한 거긴 하지만 뭐 쭉 들어가서 보면 워낙에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교수님한테 물어보면은 논리식하고 별로 다르지 않답니다. 근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논리식 정도인 거죠. 뭐 A, N, B, A와 B, A and B 뭐 이런 거를 뭐 기계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저 DNA 코딩으로 만드는 거죠. 뭐 CCC, AUC, UCC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또 과학자들을 연구해 보니까 이 코드의 전체 핵심 정보는 2%고 나머지 98%는 저 2%를 해석하는 데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 정말 중요한 건 2%고 나머지 98%는 예를 들면은 뭐 안에 있는 거는 뭐 어떤 거는 나트륨이고요, 어떤 거는 뭐 CL이고요, 어떤 거는 철이고 이렇게 있으면은 98%는 얘는 뭔지 정의하는 데 쓰인다는 거죠. 정의하거나 얘들을 해석하거나 뭐 이런 데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 이게 다 분석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 망상입니다. 우리 영화 매트릭스를 보면은 코드의 세계가 있어요. 수많은 숫자들이 움직입니다. 근데 컴퓨터로 모두 똑같은 거죠. 이상한 애가 등장을 해요. 저 매트릭스 주인 되는 분이 사멸 명령을 내리죠. 너 이상하다 그래서 막 쳐다보더니 아래로 쭉 떨어뜨립니다. 근데 안 죽죠. 안 죽고 살아나니까 우리 형이 잡으러 다녀요. 저놈 잡아라 하고 잡으러 다니는데 죽어도 안 죽어. 세상에 별짓을 다 하는데 안 죽어요. 어떻게 그렇게 안 죽는지 진짜 불멸해요. 불멸 그 자체인데 그러니까 이 형이 싸우다 열받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도 불멸이 돼요. 원에서뿐만 아니라 저 레보루션까지 가야 되지만 자기도 불멸합니다. 자기가 갑자기 매트릭스 나를 배신하고 자기가 무한복제를 해요. 수십만으로 복제를 하더니 여긴 내 거다 뭐 이딴 소리를 하니까 우리 매트릭스 있던 형들이 잠깐만 생각을 합니다. 쟤를 뭘로 잡지 생각을 하다가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아 저놈을 날리는 바이러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누가 있었구나 하고 얘를 몸 안에 넣죠. V3 백신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많은 애들이 쳐다보는데 둘이 박터지게 싸우다가 서로가 서로의 DNA 코드를 열심히 몸 안에 넣죠. 서로 손 넣고 넣고 서로 손 넣고 넣고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휴고 유빙 아저씨가 이렇게 빚을 내면서 결국에는 이 아저씨가 날아가면서 우리 V3가 이기고 우리 매트릭스가 이제 뭐 살아남게 되는 이게 뭐 매트릭스의 얘기로 가는데 저희가 뭐 미래 얘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종을 뛰어넘는 수명을 갖춘 개체는 없었지만 정말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요 코드를 이게 정말 우리가 컴퓨터 코드처럼 이해할 수 있다면 뭔가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이게 처음 얘기 나왔던 파지 같은 애들 요 안에도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건 자기 DNA 성분이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딱 봐도 야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뭔가 이상하다. 야 뭔가 이게 약간 우주선스럽기도 하고 이게 조금 그림 못 그리는 애가 이거 로봇 그리다가 좀 대충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다리 이렇게 해서 몸통하고 머리 세워갖고 이게 약간 외계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보던 정말 훌륭했던 영화 2012년 이전까지만 훌륭했던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가 갑자기 프로메테우스라는 데에서 갑자기 자기를 만든 엔지니어라는 애를 찾아다니면서 공포 SF 영화가 철학 영화로 가면서 영화가 망했죠. 이게 영화가 그냥 공포 SF 영화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이런 철학을 따지면서 저 머나먼 우주로 가서 나를 만든 엔지니어를 찾겠다. 우리의 DNA 코드는 어디에서 왔는가? 누가 나의 DNA 알고 보니까 저 머나면 무슨 뭐 센타우리자인지 뭔 좌인지 있는 외계인이 DNA를 바다를 넣었구나 이런 식으로 철학 영화로 가다가 영화가 망합니다. 영화가 망하는데 내용은 재밌는데 흥행은 뭐 골로 갔죠. 영화를 보면은 재밌는 걸 보고 싶지 누가 그렇게 철학적인 내용을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다 이제 그런 데서 나온다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그 꼬마애한테 그랬어요. 가라. 뭘로? 이거 하러. 네가 이거 할 수 있으면 노벨상이야. 야 노벨상. 야 우리나라도 한번 나와보자. 아까 봤잖아. GGG 뭐 CCC UU랩에 야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 어느 날 이거 인간에서 쓰면 되잖아. 이거 책으로 써. C++ 잘하는 법. 비주얼 베이직 기초부터 끝까지 뭐 이런 거 책 하나 쓰면 대박이지. DNA 코딩 뭐 거의 전문가 뭐 거전가 뭐 이런 걸로 내던가 뭐 이거 내면은 야 너는 떼부자임과 동시에 노벨상을 가고 우리나라 영원한 스타가 될 수 있어. 미래는 여기 있다. 일로 가라. 그거 곧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잘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저를 욕하는 날이 없기를 간절히 빌고 있지만 하여튼 될 수 있는 날이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가 뭐지? 여기가 뭔지? 과연 이게 뭔지?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DNA가 상당히 재밌는 게 저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병렬 연산을 합니다. 요즘 우리 AI에서 가장 좋아하는 병렬 연산. 뇌는 한꺼번에 생각하죠. 컴퓨터는 노이만 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순차적으로 가잖아요. 뇌는 그딴 거 없죠. 무슨 순차적이야. 동시에 그냥 한 번에 움직이는 엄청난 동시 연산을 하는 데다가 뇌세포, 뉴런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엄청난 대용량의 정보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공간에 저장을 여러분 뇌에는 우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믿기지 않는 저장력을 갖고 있는 데다가 게다가 이게 요즘에 뭐 ARM 같은 경우에 초저전력 반도체로 유명하잖아요. 스마트폰이 그렇게 전력을 적게 써야 되기 때문에 초저전력 반도체로 손정희 형이 이거 뭐 48주에 파네 엔비디아가 50주에 사네 그러고 있는데 세포는 초저 에너지 정도가 아니라 이거 미쳤죠. 에너지를 거의 밥 한 끼만 먹으면 세상에 하루를 버텨. 이거 심지어 베어그리스 형 같은 경우는 곤충만 먹으면서도 일주일을 버텨요. 이게 왜냐면은 에너지를 전기가 아니라 효소 반응을 이용하잖아. 자꾸 그 머리 빠진 형은 뭐 이렇게 바짝바짝한 형이 있죠? 뭐 이상한 거 먹으면서도 즐거워하면서 버틴단 말이야. 이게 효소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초저 전력을 넘어서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의 에너지만 사용하면서도 저 엄청난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데다가 대부분의 기기는 물리적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는 어떤 효소라든지 화학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 한마디로 미쳤죠. 효율이 미쳤어요. 효율이 미쳤다는 거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분자 회로, 앞으로 컴퓨터의 미래, 정말로 이런 회로를 이용한 컴퓨터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만약에 DNA 코딩 같은 거하고 겹쳐지면은 인류는 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기까지 가면 인류는 망할 것 같은데 이상한 뻘짓거리 하다가 뭐 망할 것 같은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저기까지도 갈 날이 멀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DNA 정보를 코딩한다. DNA 코딩을 하게 되면은 분자 컴퓨터를 넘어서 사실은 인간 코딩, 인간의 어떤 설계도를 왜 설계도가 물론 뭐 그게 가시한 건지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설계도를 설계하는 날, 설계도를 코딩하는 미래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 선생님이 쌩과 함께해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텔로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실 텐데 종을 뛰어넘는 수명. 이게 인류한테 과연 좋을지 모르겠지만 종을 뛰어넘는 수명을 가진 개체는 아직 없다. 왜냐면은 종을 뛰어넘지 못하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넘는 순간에 어떤 반대적인 암이라든지 이런 게 킬 명령을 내리는 건데 그걸 찾을 수 있으면은 종을 뛰어넘거나 하는 개체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래 살려면 그때까지 사시면 돼요. 이 코딩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어떻게든 지팡이 짚고 목숨을 연명하시면 끝까지 버티면은 이제 그날 여러분들의 몸에 수선 뭘 넣겠죠. 수선 뭘 넣어서 걔가 또 DNA를 포착포착 뛰다가 어이쿠 고장났네요 하면서 뭐 이렇게 고치는 그날 코드가 잘못됐는데 이러면서 고치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날이 꼭 오기를 바라고 자 여러분들도 이게 좀 장수하셔서 2300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300년에 슈컬드를 다시 하는 그날
오늘 들으신 분들은 그날 와서 이제 모두 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왜 우리가 그날 다 같이 인사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2300년 1월 1일. 자, 그날 제가 오신 분들은 커피 한 잔씩 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약속할게요. 지금 2020년이죠. 2300년 1월 1일 슈카월드 방송 첫날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쏘겠습니다. 아, 좋구요. 자, 좋구요. 아, 좋습니다. 아우, 약속도 하는 방송. 아, 좋습니다. 뭐, 모르죠. 뭐,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약속을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다 같이 모여서 우리 민속놀이 스타1을 하면서, 과거의 추억에 한번 빠져보는, 자, 그때 스타1을 하면은, 요즘으로 치면은 뭐 널뛰기라든지 아니면 송편빗기 뭐 이런 거겠죠. 송편빗기를 같이 하면서 커피 한 잔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 꼭 여러분들이 하셔서 DNA 코딩을 해서 2300년에 다 같이 널뛰기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2300년. 아, 좋다. 제가 그때를 적금을 하고 있을게요. 아우, 한 100만 명 오시면 어떡하지? 아우, 벌써 걱정이 되네. 한 100만 분 오시면은, 야, 커피 한 잔에 3,000원인데, 아우, 이게 얼마야? 걱정이 미리 되지만, 돈을 좀 지금부터 복리로 모으면은 280년 복리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280년 복리. 자, 지금부터 스노우볼을 해서, 그때는 저 100만 명에게 커피를 대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모 한번 하죠. 정모 한번. 2300년, 어디서 할까? 세종시? 화성? 하여튼 화성에서 하던 세종에서 하던 정모 한번 하면서 그때 슈카형 방송 보고 오래 살려고 장수했어요. 아, 훌륭합니다. DNA 코드 바꾸려고 제가 장수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그때는 구독자가 2300년이면 어우, 야, 1억 구독자? 괜찮은데. 1억. 야, 상상만 해도 좋네. 구독자 1억 명 돌파 기념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뭐 그때 가서 또 그렇게 형 아직도 집 없어요? 뭐 그런 소리 하겠죠. 형 아직도 전세야? 뭐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날이 올 테니까